정명사 수업을.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수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을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 자, 진도를 나가봅시다. 변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담는 그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좀 엄밀히 따지면 컴퓨터 안에 메모리, 공간, 메모리 공간. 우리가 어떤 뭔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막 그릇 접시에 음식들이 담겨 있듯이 이런 음식들이 결국은 우리가 담으려고 하는 값이고 그리고 이 접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수, 공간, 그릇이 되겠죠. 그래서 변수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공간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변수를 우리가 만드는 방법들 간단하게 실습을 한번 해봤었죠. 변수 만들고 출력하는 부분들. 자, 그리고 변수를 여러 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x에 100을 집어넣고 y에 200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결과를 두 개를 더해서 그 결과를 또 다른 변수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변수를 우리가 출력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는 그림처럼 x라는 공간에 값이 100이라는 값이 들어있고 y라는 공간에 값이 200이라는 값이 들어있고 자, 이 두 개를 더해서 더하면 300이 되고 이 결과를 sum이라는 어떤 특정한 공간에 집어넣는 것까지 자, 우리가 살펴봤고 그래서 변수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특별한 연산자를 하나 소개했어요. 지난 시간에 연산자. 우리가 보통 연산자를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퀄 연산자처럼 보이지만은 프로그래밍에서는 assignment, 뭔가 할당해주는 연산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할당하는 연산자. 자, 그래서 이 할당 연산자의 왼쪽은 좌변, 오른쪽은 우변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고, 그래서 항상 이 연산자가 나오면 우변에서 좌변으로 assignment, 값을 할당하는 일을 해요. 연산자가 있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에서 알고 있는 이꼴 연산자하고는 다른 연산자이다. 다른 연산자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100이라는 값을 왼쪽 x에 집어넣고 200이라는 값을 y에 집어넣고 이런 일들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에. 오케이. 쭉 살펴봤고 그리고 이 변수에는 숫자도 넣을 수 있고 숫자를 넣을 수 있고 문자열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변수에는 문자열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문자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문자열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큰 따옴표로 문자열의 앞뒤로 묶어주면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줘야지 이게 문자열이라는 표시가 된다고 그랬죠. 사실은 큰 따옴표로 묶어도 되고 작은 따옴표로 묶어도 사실은 둘 다 동일하게 문자열이라고 인식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자열은 플러스 더하면은 산술 연산이 되는 게 아니고 문자열을 두 개 나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숫자는 더하면 산술 연산이 되는 거죠. 산술 연산. 오케이. 그래서 변수의 이름은 어떻게 이 규칙에 따라서 적절히 이 변수가 하는 일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변수 이름을 잘 적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장명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장명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sum, 뭐 count, number of pictures 이렇게 뭔가 이 변수 이름만 보고 이 변수가 뭘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뭔가 나타낼 수 있도록 변수 이름을 잘 적어주는 게, 잘 장명해주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부분들까지 쭉 살펴봤고, 오케이. 또 살펴볼 게 있나?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뭔가 새롭게 배웠던 게, input이라는 함수를 배웠어요. input. 키보드로부터 어떤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걸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어요. 키보드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inpu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input하고 그 input된 결과를 어떤 특정한 변수에 집어넣도록 이렇게 프로그래밍 이렇게 작성하면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도록 이 파이썬 쉘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한 결과가 이 변수 여기에서 이제 a라는 변수에 값이 저장이 되겠죠. 오케이.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input이라는 함수로 입력받은 값은 모두 문자열로 저장된다. 문자열로 저장된다. 문자열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숫자 5라고 여러분들이 인풋을 키보드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숫자 5가 아니고 항상 문자열로 저기 저장된다. 그래서 여기 A라는 변수 공간에 그릇에 5, 그리고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죠.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묶여 있으면 뭐가 된다? 문자열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인풋으로 받은 값들은 다 문자열 형태로 값이 들어온다. 오케이. 자, 그리고 오케이.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쭉 그대로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 실습하고 있는 학생이, 여기 이제 그림처럼 실습하고 있는 학생이 타이핑으로 키보드로 뭔가 입력하면 그 입력된 내용이 어디로? 이 변수로 이제 들어갈 거고, 그때는 반드시 문자열 형태로 이렇게 들어간다. 오케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풋으로 뭔가 값을 받았어요. 인풋 함수로 뭔가 값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값을 여러분들이 숫자로 바꿔주고 싶으면은 항상 숫자로 바꿔주세요라는 어떤 특정한 함수를 사용해야 돼요. 함수. 근데 그 함수 이름이 int라는 함수 이름이고,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를 안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입력받은 값을 문자열을 나는 숫자로 바꾸겠다라는 표시예요. 숫자로 바꾸겠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 프로그램에서 항상 여기 보시면은 원하는 정수를 2개 입력받아서 그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동영상을 보면서 실습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자, 실행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실행을 해볼 필요가 있고,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자, X 똑같이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제 화면이 지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input first number first number 입력하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숫자 10 여기 예제하고 똑같이 해볼게요. 숫자 300 그리고 y에는 input second number 자, 그러면 숫자 400 그리고 sum은 x plus y print 줄여서 그냥 썸만 출력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 출력을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700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되겠죠. 숫자가 출력될 거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인풋으로 입력받은 값들은 다 문자열인데, 이 문자열을 어떻게 이 i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만큼 문자를 숫자로 변환하고
그 숫자로 변환된 결과를 X라는 공간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사인먼트 하는 거죠. 이 연산자가 어사인먼트 연산자죠. 그래서 할당하면 이 X에는 문자열 300이 아니고 숫자 300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숫자 300하고 숫자 400하고 두 개 더해서 결과를 sum이라는 변수에 집어넣을 수 있다. 오케이. 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아마 한번 살펴봤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오케이. 지난 시간 잠깐 순서가 오케이.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던 것 같고 자,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똑같이 해보면 되는데 두 개의 그러니까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두 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받은 숫자를 4층 연산을 이렇게 쭉 해볼 수가 있겠죠. 4층 연산을. 그래서 300하고 400 더해서 값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력해보고 잠깐만요. 펜으로. 자, 첫 번째 정수, 두 번째 정수. 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자, 이만큼을 통해서 값을 300을 입력을 받으면은, 입력받은 값이 이제 여기에는 이제 300하고 사실은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예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그리고 이 문자열 상태에서 얘를 int 하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묶어주면 이 300이라는 값이 이 int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300이라는 값이 뭘로 바뀌냐면 이 큰 따옴표가 없어져요. 큰 따옴표가 없어지고 숫자로 바뀌어서 300이 여기에 숫자 300이 이렇게 들어가요. y 값도 마찬가지로 400이라는 값이 들어와서 여기 숫자 400이 이제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을 300하고 400 받은 거를 여러분들이 4층 연산을 할 수 있겠죠. 4층 연산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곱셈, 나눗셈을 이렇게 해서 4층 연산을 할 수 있어요. 4층 연산을 할 수 있고. 그래서 4층 연산한 결과를 어떻게? 여기 출력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이 프린트 문을 통해서. 프린터 문으로 항목을 여러 개의 프린트로 뭔가 출력을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콤마로 이렇게 구분해준다. 콤마로 구분해준다. 오케이. 그래서 4층 연산으로 쭉 해봤, 우리가,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고, 그 입력받은 정수를 4층 연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자, 이 곱셈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별표를 사용하는데, 컴퓨터에서는 키보드의 X가 원래 우리는 알고 있는 곱셈인데, 곱셈, 이 영문 X하고 곱셈하고 동일해서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애스테리크를 우리는 곱셈으로 이용한다. 그리고 나눗셈은 슬러시, 이걸 나눗셈으로 기호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나눗셈 연산자로. 자,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 계산기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우리가 실습을 지금 해보고 있어요. 자, 오케이. 자, 그리고 변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계산해보세요 라는 게 이제 지금 이 예제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10인 원의 넓이, 20인 원의 넓이, 30인 원의 넓이 쭉 계속 나오죠. 이제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식이
이 파이를 3.14라는 값을 중복해서 계속 쓰고 있죠. 파이라는 값을 중복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이 파이를 중복해서 우리가 여기다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돼요? 파이는 3.14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그냥 변수명을 각각 사용해주면은 코드가 훨씬 더 깔끔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효과적으로 개선될 거예요. 효과적으로 개선될 거예요. 자, 그래서 변수명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그러니까 중복되는 내용이면 변수명을 이용해주면은 프로그램이 좀 더 깔끔하고 효과적으로 개선된다. 자,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실습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앞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원을 그리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해봤었죠. 원을 그리는 방법을 해봤었고, 근데 지금 이 예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원을 그릴 건데 그 원이 안에 이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채워져 있어요. 색깔이 채워져 있고 색깔이 쭉 채워져 있어요. 원의 반지름은 100이에요. 반지름이 100이고, 그리고 이 원의 색깔은 파란색, 블루로 원을 하나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이런 순서대로 하면 돼요. 캔버스에 터틀을 거북이를 불러오고, 지난 시간 해봤죠. 거북이 불러오고, 그리고 원의 크기 입력받고, 그리고 원의 색깔 입력받고, 원 그리고를 해보면 되는데, 아마 여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 부분 안 해봤어요. 여기 색깔 채우는 부분은 안 해봤는데, 사실 뭐 색깔 채우는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에 이제 이 코드를 가져왔는데, 자, 지난 시간 했던 부분하고 사실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자, 이 부분 똑같죠? 이 부분 똑같고 동일하고, 자, 이제는 원의 반지름을 뭔가 여러분들이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을 수 있게끔, 입력받아서 그 결과를 어디에? 변수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변수에 집어넣고, 그리고 원의 색깔도 여러분들이 입력을 받아서 어디에? 이 변수에, 컬러라는 변수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의 반지름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100을 입력하고, 색깔을 입력해 주세요 하면 블루라는 색깔을 이제 입력을 해줄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지름으로 입력받을 것은 숫자이고, 원의 색깔은 문자열이에요. 자, 그런데 인풋으로 받을 때는 항상 인풋으로 받을 때는 실제로 사용자가 사람이 인풋으로 뭔가, 이 인풋 함수로 뭔가 입력하면 그 입력된 값은 항상 다 문자열로 인식돼요. 직업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숫자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int 함수를 이게 인티저 줄임말인데 정수 형태로 바꿔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반지름은 정수 형태로 바꿨고, 색깔은 뭐 원래 문자열이니까 우리가 바꿀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색깔은 안 바꾸고, 자, 그리고 이 컬러를 여기 t.color 하면 이 원의 색깔을 뭘로 할지를 지정을 하고, 우리가 입력받은 색깔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tbegin 그리고 tend를 앞뒤로 해주고, 지난 시간에 해봤던 tcircle 그리고 radius 반지름을 여기에다가 괄호 안에다가 넣어주면 이 채워진 파란색의 원이, 반지름 100인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제 실습을 직접
해보고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자, 잠시 멈추고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넘어와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뭔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뭔가, 접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계산을 좀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고 있어요. 천둥번개가 치고 있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도 막 들려요. 자, 근데, 자, 이제 문제가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기까지, 우리 그런 경험들 많이 해봤죠. 한여름에, 뭐 아니면 또 뭔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번개가 번쩍 치고 천둥 소리는, 한 몇 초 있다가 들릴 때가 많죠. 우리가 보통. 그거는 왜 그렇죠? 빛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요. 그런데 이 천둥 소리의 속도는 사실 빛의 속도에 비하면은 아주 많은 차이가 나는데, 지금 여기 이제 빛의 속도하고 소리 속도를 여기 가져왔어요. 빛의 속도는 약 30만 km/s, 초당 이만큼 이동할 수 있어요. 빛은. 그래서 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30만이면은, 그쵸, 엄청난 거리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서울까지가 400-500km 정도 되는데, 400km 정도 되는데 30만이면, 그쵸. 이 소리는 300km, 340km, 300, 초당 340m 정도 소리의 속도는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를 입력하면, 예를 들어서 번개가 치고, 그리고 천둥 소리가 들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은, 실제로 여기서부터 실제로 천둥 번개가 발생한 곳의 장소의 거리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리 속도와 빛의 속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예를 들어서 천둥 소리가 들릴 때까지 3초 정도 걸렸어요. 3초 정도 걸렸으면,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한 이 정도, 1020m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천둥이 쳤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계산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할게요. 이 사실은 번개는 발생하자마자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가정을 그냥 할게요. 번개는 엄청나게 빨라서, 번개가 치자마자 우리는 천둥 번개가 치자마자 우리는 번개를 볼 수 있다, 뭐 가정하고 해보면, 뭐 사실 시간 입력하고 거리 계산만 하면 되겠죠. 사실 거리라는 게 소리의 속도만 알면 되겠죠. 소리의 속도만 알면 충분히 계산되겠죠. 빛의 속도는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이제 가정하지 않고, 왜냐하면 번개가 치자마자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다고 가정했으니까. 자, 그래서 계산 결과를 출력해서 실제로 이런 값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계산을 해보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자, 오케이. 자, 변수 부분은,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슬라이드를 좀 봅시다. 다음 챕터를 한번 볼게요. 다음 챕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좀 해봅시다. 본격적으로 이제 계산을 좀 해볼게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제 개념을, 이번에 지금 학습할 내용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을 학습하고, 뭔가 이 학습 내용이 지금 이전 슬라이드에서 뭔가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오케이, 이미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은 우리가 이미 학습했고, 설치하는 것까지 배웠고,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 학습 내용은 아직 이 슬라이드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 내용은 일단 무시를 하고, 이 여기에 있는 내용도 무시하고, 연산자를 수식을 계산하는 부분을 이번 챕터에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이제 이게 이 그림이 영화에서 나오는, 사실 저는 영화에서 이 장면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자, 이 영화에서 뭔가 폭발하고 이 항공모함에 이 폭발이 발생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만들진 않았겠죠. 이 실제로 항공모함을 이렇게 폭발시키진 않았겠죠.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결국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CG를 한 거예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컴퓨터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멋진 그림도 실제로 컴퓨터 내부적으로 어떤 수식이 계산된 거다. 수식이 계산된 결과가 이렇게 여러분들 눈으로는 멋진 장면 또는 이 뭔가 안타까운 장면들이 연출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수식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컴퓨터 수식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고 사용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파이썬으로 수식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잠시만요. 오케이. 자, 컴퓨터를 사용하면 우리는 복잡한 계산 자체를 우리가 직접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수식을 올바르게 작성해서 컴퓨터한테 알려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수식을 정확하게 작성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파이썬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컴퓨터한테 일을 시켜야겠죠. 일을 시킬 거다. 자, 우리가 용어를 좀 정리해 봅시다. 이미 알고 있는 용어지만은 자, 연산자가 있고 어떤 수식을 계산하려면 연산자가 있고 그리고 그 연산자는 항상 피연산자를 동반한다. 그리고 이 연산자와 피연산자의 이 조합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 수식은 항상 어떤 그 식의 값을 결과로 도출한다. 오케이. 올바른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연산자 우선순위 또는 수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연산자,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수학으로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 수학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컴퓨터에서 수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파이썬에서 수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익힐 거고, 자, 하나씩 봅시다. 그리고 연산의 방향이라는 부분도 조금 유의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 한번 배울 거고, 그래서 연산자를 잘 사용하면 프로그램 코드를 좀 더 그러니까 줄이고 훨씬 깔끔하게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오케이. 산술 연산자를 먼저 한번 볼게요. 산술 연산자. 사실 산술 연산자 이미 지난 시간에도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복습으로 한번 살펴봤죠. 산술 연산자가 하는 일이 그렇죠. 덧셈, 뺄셈, 곱셈, 이 제곱, 그리고 나눗셈, 그리고 나누기인데, 오케이. 이게 뭐, 이것도 똑같이 나누기 하는 거예요. 나누기 하는 거고. 이거는 정수 나누기, 이거는 실수 나누기.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사실 이 assignment, 대입 연산자, 할당 연산자 또는 영어로 assignment. 지난 시간에 우리도 살펴봤지만 assignment는 사실 뭐 산술 연산자는 아닌데 어쨌든 이 산술 연산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연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케이 이런 연산자들 우리는 산술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실제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7하고 4 더하고 이 피연산자를 이렇게 빼고 곱셈도 하고 지수성으로 계산도 할 수 있고 7에
4성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제곱 7의 4성 성수를 나타낼 수도 있고 나눗셈인데 실수 그러니까 결과가 실수 소수점을 포함한 나눗셈 또는 이렇게 이 슬래시 우리가 이거를 컴퓨터에서 슬래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슬래시 두 개를 그으면 나눗셈인데 정수 나눗셈 몫이 그러니까 정수만 몫을 보여줄 수 있는 정수 나눗셈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 그리고 7을 4로 나누면 실제로 나머지가 3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대입 연산자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 자 산술 연산자 그쵸. 이미 해봤던 내용 덧셈, 뺄셈, 곱셈 자 지수 연산자 17의 제곱 17의 2성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실습을 직접 해봐야 돼요. 실습을 직접 해봐야 돼요. 오케이. 자 어떻게 17 혹시나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약간 모양이 다를 수도 있는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이게 쉘 모양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모양이고 오케이 어쨌든 똑같은 거다. 17의 제곱 하면 값이 나올 거고 자 10에 10 곱하기 2의 제곱 하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이 지수성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10 곱하기 2 그리고 2의 7성 이 연산이 있으면은 잠깐만요. 자 우리가 자 이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얘를 먼저 계산해요. 우리 실제로 수학에서도 얘를 먼저 계산하죠. 10 곱하기 2의 7성하고 얘하고 실제로 똑같은 거죠. 그래서 2의 7성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그 결과하고 얘하고 계산한다. 자 이걸 유념하고 그럼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되죠? 2의 반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2의 3성 계산하고 그 결과가 또 그 결과 값을 또다시 2의 그 결과값만큼 성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부터 먼저 계산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그 계산된 결과가 이렇게 계산이 될 거다. 이렇게 계산이 될 거다. 자, 조금 있다가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줄 건데 일단은 이 연산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는 부분을 일단은 좀 익히고 다음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나눗셈을 할 건데 그 나눗셈의 몫이 실수 형태 또는 나눗셈의 몫이 정수 형태. 정수 형태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슬래시 2개, 실수 형태를 하고 싶으면 슬래시 1개.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나오는 것마다 다 어떻게 잠시 정지, 일시 정지를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직접 해봐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 자, 이 입력을 받고, 그리고 목도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연산을 우리 통해서 나머지 연산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팁으로 이미 아는 부분이긴 한데 나눗셈의 목하고 이 프린트 안에서 실제로 이렇게 연산을 할 수도 있죠. 자, 프린트 출력해 주세요. 얘기하고 자, 여기 안에서 실제로 나눗셈 연산 그러니까 나머지 연산을 해서 그 나머지 값을 여기로 여기가 지금 실제로 나머지 값이 나오고 그래서 나눗셈의 나머지는 이 계산된 결과가 여기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된 결과가 여기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반드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실습으로 그대로 타이핑을 해보고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보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 부분까지는. 어렵진 않을 거다. 자. 이 나머지 연산자가 사실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연산자예요. 나머지 연산자. 이 나머지 연산자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x라는 값을 이 n으로 나누면은 그 나머지 값은 항상 뭐가 돼요? 0부터 n-1의 숫자가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나머지 연산자는 이제 우리가 시간을 분으로 또는 초로 그러니까 초를 분으로 환산할 때 우리가 보통 많이 써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SAC 이게 세컨 초라는 뜻이고 자, 이 초에 천이라는 값을 여기 집어넣었어요. 근데 천초가 되겠죠. 자, 초가 천초가 있는데 얘를 나누면은 정수로 나누면은 그게 분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초를 60으로 나머지 연산을 하면 결국은 이 분으로 나누고 나서 그리고 그 나머지가 결국은 몇 분 몇 초가 되겠죠. 그래서 60으로 나누면 이 얘를 초를 60으로 나누면은 몇 분이 될 거고 그리고 그 나눈 나머지 값이 실제로 어떻게 그 나머지 이제 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 초를 시간으로 분초로 환산할 때 보통 이 나머지 연산을 보통 많이 써요. 뒤에 아마 랩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대입연산자 했던 얘기가 똑같이 나오고 있죠. 이 대입연산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대입연산자의 이 왼쪽 좌변에는 이런 숫자가 오면 안 돼요. 자, 대입연산자에서는 그러니까 우변의 값을 좌변으로 해준다고 그랬죠? 할당, 어사이먼트 집어넣어 준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상수 숫자가 되면 우리가 이 우변에 있는 값을 계산해서 좌변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을 공간이 없어요. 우리는 집어넣을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이 아니야. 자, 이런 식은 잘못된 예시입니다. 잘못된 예시. 여러분들이 수학, 그러니까 수식으로 봐서는 사실 충분히 가능한 방정식 형태로 되어 있지만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는 이런 식은 안 된다. 이런 식은 안 된다. 자, 그리고 동일한 값을 저장하는 프로그램. 지금 자 봅시다. 이 100이라는 자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100이라는 값이 y에 이렇게 어사인먼트 되고 그러면 또다시 이 y에 들어온 100이 또 x에 이렇게 어사인먼트 된다.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실행되고 얘가 차례대로 두 번째 실행된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값이 출력이 될 거다. 오케이.
자, 조금만 더 볼게요. 복합 대입 연산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봅시다. 여기까지만. 복합 대입 연산자는 대입 연산자와 다른 연산자를 합쳐 놓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자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일단은 무시를 하고 이거부터 먼저 봅시다. 자, 이 연산자는 자, x 플러스 2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또다시 x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먼저 하고 1번, 그리고 집어넣는 연산을 두 번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x를 두 번 써야 되니까 그냥 줄여서 좀 줄여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x 플러스 콜 2. 좀 헷갈릴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근데 몇 번 써보면 좀 익숙해지긴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두 개 다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고. 자, 그래서 이 부분 둘 다 똑같은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자, 숙지를 하고, 근데 되도록이면 그냥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쓰면 돼요. 오른쪽에 부분처럼 되도록이면 작성을 해주면 좋다. 근데 왼쪽도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가능은 하다. 자, 오케이.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이 복합 대입 연산자가 이런 연산자가 실제로는 이런 연산자를 우리가 썼는데 이 연산자는 실제로 왼쪽에 있는 각각 대응하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는 쓰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복잡한 수식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복잡한 수식이라는 게 이 뒤에 숫자가 변수가 그러니까 상수가 여러 개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쓰면 얘를 두 개 더해서 5가 되고, 그래서 x 곱하기는 x는 x 곱하기 5라는 뭔가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이것과는 다른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는 의미가 안 맞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자, 복합대입 연산자 방금 배웠던 내용, 뭐 이제 실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확인을 해보면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 테이블 있죠? 이 테이블. 이 연산자는 파이썬에서는 연산자는 어떤 우선순위가 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연산자들은 이런 우선순위가 있다 정도까지 일단 눈으로 한번 훑어보고 어떤 연산자들이 있는지 쭉 눈으로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이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살펴봅시다. 이제 오케이. 네.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되고, 우리가 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 파이썬 책을 제가 그 교재로 소개했던 파이썬 책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책을 다 동일하게 이 책을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연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출제하고 여러분들 책을 좀 참고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이 책을 동일하게 준비를 하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쭉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과제가 좀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복습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오늘은 여기